우리가 어제 뭐 여러 가지 배웠는데, 다차원 배열이나 뭐 동적 할당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게 있구나.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은 된다고 제가 얘기했었어요. 아,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구나.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제 함수 파트 설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거예요. 그냥 코드 덩어리입니다. 코드 덩어리. 뭐 기능 뭉치, 기능 보따리,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뭔가 예를 들어서 뭐 A부터 B까지의 뭐 합을 이제 구하는 그러한 함수를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함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나는 그냥 sum A to B에서 A, B 이렇게만 써주면은 이 한 줄로 A부터 B까지의 합, 뭐 1부터 10까지 합 이런 거를 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걸 이제 출력하는 것까지 해도 두 줄이면 충분하고요. 심지어는 내가 뭐 단순히 값을 뭐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뭔가 값을 출력하고 싶어요. 값을 뭔가 출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한 줄 넣어도 충분합니다. 이게 바로 함수라는 겁니다. 함수. 근데 이 함수라는 걸 왜 쓰냐면 뭐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최소 3줄은 써야 돼요. 출력까지 하려면 4줄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함수를 딱 만들어 놓잖아요. 이렇게 함수를 딱 만들어 놓으면은 한 줄 만에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내가 이 함수를 만약에 만들었어. 이렇게 뭐 곱섬 그래서 1부터 10, 뭐 1부터 A부터 B까지의 곱, 뭐 5부터 10까지의 곱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하나 다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다른 함수를 만들 때 이 친구를 또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프로그래밍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듈화라는 게 중요해요. 모듈화. 이거 그 사전 평가 문제에서도 나왔었죠. 모듈. 아, 모르는구나. 그 정답 여러분이 푼 사전 평가 문제 중에 정답이 모듈인 게 있었거든요. 모듈. 그래서 기능별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뭐 하나의 메인 안에 이렇게 쫙 다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의 메인 안에 표현할 수 있지만 그냥 그렇게 안 하고 기능별로 이렇게 함수를 딱딱딱 만들어 놓고 메인 자체는 좀 심플하게 냅두는 거죠. 메인을 왜 심플하게 내버려 두냐면 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내가 만든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흐름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은 어디를 고쳐야 할지,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알기도 쉽겠죠. 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사실 이게 뭐 세 줄이냐 한 줄이냐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뭐 메인 안에 한 100줄 적는 것보다는 함수 뭐 한 두세 개 만들어서 함수 한 두세 개 잘 만들어서 메인에다 이걸 한 줄로 줄였어요. 아니면 뭐 한 세 줄로 줄였다. 그러면은 좀 더 보기가 편합니다. 보기가 편하다는 말은 코드를 보기가 편하게 되면은 유지 보수도 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함수의 형태는 총 네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뭔가 값을 주는 반환형이랑 값을 받는 매개 변수 이런 게 있는 게 있고 뭐 매개 변수만 있거나 반환형만 있거나 둘 다 없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자면 뭐 함수가 기본적으로는 이런 그림인데 뭐 값을 이렇게 받아서 뭐 그거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뱉어내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함수이고 이 녀석을 매개 변수라고 하고 매개 변수라고도 하고 파라메터라고도 합니다. 뭐 아규먼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보통 매개 변수 아니면 파라메터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리고 얘는 반환형 혹은 리턴 타입이라 그래요. 반환형 혹은 리턴 타입. 뭐 리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함수이고, 뭐 얘 같은 경우는 뭔가 값을 받아들이는 건 있는데 뱉어내는 건 없어요. 대신에 이 안에서 뭔가를 합니다. 뭔가를 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값을 받아들이는 건 없는데 내부에서 뭔가를 처리해서 알아서 결과물을 뱉어내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자기 혼자 자체적으로 결과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sum a to b라는 함수를 내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a랑 b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렇게 sum a to b 1, 10 하면은 여기 1은 a, 10은 b가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뭐 얘네들이 값 비교해서 만약에 a가 더 크다. 뭐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경우죠. 뭐 10부터 1까지 합을 구해라. 그러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리턴했어요. 마이너스 1을 리턴해야 한다가 아니고요. 그냥 제가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마이너스 100을 리턴하든 1000을 리턴하든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하여튼 저는 그냥 마이너스 1로 리턴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리절트 제로에다가 리절트라는 이무의 변수 만들고 뭐 거기에다가 이제 A부터 B까지 더합니다. 그럼 리턴, 리절트 했어요. 그럼 리턴 하면은 이 리절트 값이 계산이 돼서 여기 마이썸에 이렇게 쏙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계산된 값을 여기 퍼센트 뒤에 쏙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함수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반환형이 없는 거예요. 즉 값을 주는 게 없어요. 값을 이렇게 받아와서 출력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sum a to b void는 이런 식으로 쓰죠. a, b 여기에 대입할 숫자 넣어주고 이렇게 써주면은 그냥 화면에 출력해 주는 거예요. 화면에 뿌려준다고요. 그래서 sum 1 to b는 내가 값을 받는 건 없고 대신에 이제 자체적인 뭐 연산을 통해서 값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sum 1 to b 하면은 이렇게 값을 싹 줍니다. sum 1 to 10 void 하면은 뭐 받는 것도 없이 그냥 출력만 바로 해주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었죠. 뭐 나이 구하는 거, 나이를 구하는 건데, 근데 이제 함수를 이제 선언해서, 그러니까 정의하고 선언해서 쓰는 방법이 이렇게 함수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반환형이랑 매개 변수랑 이름 써주고 세미콜론 해서 먼저 정의해주고 그 밑에다가 함수를 선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calc my age라는 게 있어라고 컴파일러한테, 컴파일러 오랜만에 듣죠? 이 컴파일러 친구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럼 컴파일러는 자동으로 밑으로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있구나 하면서 이거 이제 읽어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을 한번 쫙 이제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처음에 이거 함수 설명해 줄 때처럼 이런 식으로 위에 다 쓸 수도 있어요. 위에 이렇게 다 쓸 수 있다. 그리고 위에 이렇게 내가 함수를 썼으면은 내가 함수를 이렇게 위에다 썼으면은 다른 함수 만들 때 또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함수를 잘만 만들면요. 함수를 잘만 만들면은 이제 코드 자체가 다 전체적으로 다 짧아져요. 짧아진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코드 전체의 길이는 늘어날 수 있는데 내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메인이라든지 이런 거. 그거는 짧아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죠. 마지막 문제. 그래서 여기 매개 변수 3개를 받아와서 뭐 계산기 기능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부호에 해당하는 게 뭐 요거 3개일 경우에는 곱하기, 뭐 더하기, 빼기 해주고 이 스위치문 안에 바로 리턴을 썼죠. 왜냐면 브레이크를 하면은 스위치문을 빠져나가지만 리턴을 하면 이 함수 자체가 종료가 돼서 굳이 뭐 브레이크 한 다음에 뭐 브레이크 접고 뭐 어떤 나중에 리턴해도 되긴 하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정한 부호가 아니라 다른 부호가 오면은 이거는 뭐 잘못된 부호입니다. 함수에서 출력도 해주고 값도 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반환형이 인트라고 해서 무조건 리턴만 하라는 법은 없어요. 반환형이 인트라고 해도 출력도 해주고 반환도 해주고 두 개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엔지니어 중에 한 분이 얘기해 주신 건데 여러분 함수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뭐 이름 잘 짓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 말고 함수를 만들 때 고려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리고 사실 이 함수는 그 중요한 사실을 위반했어요. 내가 만들긴 했는데 이 함수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함수는 아니에요. 얘는 좋은 함수가 아니지만 이런 애들이나 이런 애들 전부 다 좋은 함수예요. 왜 그럴까요? 어? 재활용? 그것도 좋은데 또 재활용 측면에서 좋지만 또 맞습니다. 그러면 그 짧아야 되는 기준이 어느 정도예요? 뭐 한 줄 안에 다 써야 돼요?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정확한 기준은 뭐냐면 모니터 화면 있죠. 여러분이 보시는 모니터 화면. 이 모니터 화면 하나에 한눈에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이 함수가 뭐지 하고 마우스를 드르륵 내리면은 그건 사실 완벽한 함수는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거는 이런 것들. 모니터 화면 하나에 다 들어오잖아요.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용천님이 말한 대로 그런 재활용 같은 걸 잘해주면은 함수들이 전부 다 한눈에 들어오겠죠. 근데 사실은 뭐 저도 원칙이 이렇다는 건 알고 있는데 지키긴 어렵더라고요. 음, 쉽지 않아요. 하다 보면. 근데 그래도 알고는 계시는 게 좋습니다. 알고는 계시는 게 좋아요. 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함수에 대해서 설명 드렸어요.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함수가 포인터랑 같이 쓰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포인터는 뭐라 그랬죠? 배열이라고 했잖아요. 이 함수가 배열이랑도 같이 쓰일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끄고